자, 시작합니다. 비례법이다. 이 비례는요, 생산 실적이나 작업 시간에 따라 나눠서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그 생산량 비례법 같은 건 총 예정 생산량 중에서 실제 생산량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나머지, 특히 이런 것들은 뭐 광산 자원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작업 시간 비례는 작업 시간을 하는 거죠. 잔존가치, 총 작업, 실제 작업을 하면 되고. 큰 의미는 안 줘도 괜찮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 다음 회기법과 갱신법, 이런 것들은 주로 감가상각을 하는데 참 개별적으로 감가상각이 힘들 때,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회기법이나 갱신법, 철도공사 이런 경우는 갱신법을 또 많이 쓰죠. 이 전봇대가 한두 개겠어? 한 개 한 개 감가상각할 수도 없고, 에라 교체할 때 그냥 경비 떨자. 그래서 회기법은 그 자산이 처분될 때 폐기된 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비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폐기법. 폐기할 때, 그러면 계속 안 하고 있다가 폐기할 때 하나. 그럼 감가상각비는 한 방에 다 하고는 한 방. 그 자산의 원래 폐기 전에 10,000원짜리가 잔존가치가 1,000원 남았다면 9,000원만큼을 연수로 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다 경비 떨어버립니다. 갱신은 교체할 때 구자산이 처분되고 신자산이 구입되는 해, 신자산의 원가에서 구자산의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그냥 감가상각비로 일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자산의 기준으로 만들지만 이건 구자산의 기준이고, 우리가 할 건 폐기법과 갱신법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종합상각, 토탈로 만드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이건 논리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데도 시험 문제에 가끔가다 출제가 되죠. 종합상각률, 종합상각 뭐냐, 내용 연수 몇 년으로 잡을까 이런 거. 그럼 개별 내용 연수 잡지 않고 한 과를 일괄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기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의 종합상각률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종합상각률은 몇 프로 잡을까? 자산의 취득원가 합계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토탈로 된 원가, 각 자산의 연간 감가상각비 합계를 내라. 좀 이따 보면 알아요. 그럼 내용 연수는 몇 년 동안 해야 될 것인가? 연간 감가상각비에서 취득원가 잔존가치 합계 이렇게 해서 연수를 해주면 돼. 그러면 종합상각법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아주 출제하기가 좋아요. 다른 건 생략해도 좋고, 예제를 직접 한번 보자고. A자산, B자산, C자산 막 구분이 없어요. 철로, 뭐 전봇대 뭐 이런 것들이죠. A철도, B철도, C철도, A전봇대, B전봇대, C전봇대. 그러면 전체 취득원가가 200만 원짜리고 잔존가치가 18만 원이다. 그리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82만 원이다. 각자 연수는 있지만 이건 개무시하고 연간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만 측정해 놓고 그 1년에 토탈 26만 원이구나. 그래서 취득 원가와 26만 원에 대비해 주니까 상각률은 토탈로 묶어서 13%가 나오겠지. 200만 원분에 26만 원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몇 년 동안 할 것인가? 이 개별 연수를 하지 않고 종합으로 종합 연수를 하는 거예요. 종합. 그럼 결과적으로 26만 원이 연간 감가상각비고 총 감가해야 될 금액이 182만 원이니까 이 금액이니까
나눠주면 아, 이건 7년 동안 해야 되구나. 7년 동안. 그럼 감가상각을 7년만 해주면 돼. 그럼 7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13%가 나왔으니까 취득원가 200만 원에서 13%씩 잡으면 26만 원씩 털어나가면 돼. 7년. 그럼 다시 한번 곱해볼까요? 26만 원 곱하기 7 해보세요. 얼마 나온가? 얼마? 그렇죠. 총 금액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같이 나. 이렇게 종합으로 묶어서 하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에 관련된 문제, 기중에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은 원래 감가상각은 결산 기말에 1년치를 잡아야 되는데 6월 달에 산 자산을 7월 달에 산 자산을 1년치 감가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러면 월수로 나눠라. 다시 뭘로 하라? 월할 계산하라. 월 단위로 안 분한다. 특별한 근거 내용이 없을 땐 월 단위로 안 분하면 돼. 그럼 1년에 12만 원 감가상각하는데 올해 7월 달부터 사용했다면 올해 감가상각은 얼마? 6만 원만 해야지 12만 원 다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나눠달라. 한번 볼까요? 계산을. 4월 1일에 취득한 모양이야. 잔존가치는 10%고 100만 원에 구입을 했대. 감가상각할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구하라. 1년과 2년, 두 개 년도를 구해보래. 그럼 정액법으로 한다면 일단 어떻게 되느냐? 정액법으로 한다면 9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 잔존가치 빼야 되니까. 그 중에서 전체 90만 원을 몇 년 동안 할 것인가? 5년이다. 내용연수 5년이니까. 그럼 5년을 하게 되면 일단 한번 나눠보세요. 5년 90만 원 나누기 5 해보세요. 직접 하세요. 직접 하세요. 나보고 하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거잖아요. 동생 얼마 나와? 크게? 18만 원 나온다. 그럼 18만 원 1년치 감가상각이니까 4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4, 5, 6, 7, 8, 9, 10, 11, 12 몇 개월? 12분의 9죠. 9달만 해야지. 9달. 그러면 13만 5천 원이 첫 해 9달. 그 다음에 그 다음 2002년은 1년 다 사용한 거니까 18만 원 원액대로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정률법은 어떻게 되느냐? 정률법은 아직 상각이 안 된 금액, 잔존가치는 개무시하고 정률법을 한다면 100만 원의 첫 번째 정률이 369. 369, 369. 정률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369, 369. 그럼 369 가지고 하면 돼요. 100만 원 곱하기 369, 12분의 9 하면 276, 750 나오고. 곱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의 원금에서 276, 750 감가상각이 된 거니까 남은 금액에 369 미상각 잔액금은 26만 6,879원. 이건 1년치고 이것은 바로 9달치. 그다음에 연수 합계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90만 원의 잔존가치 빼고 90만 원에 제일 먼저 5년이니까 15분의 5 하고 첫째는 15분의 5 하면 1년치 아닌가? 그럼 12분의 9 하면 20만 5천 원이 첫 해. 9달치. 그 다음에 나머지 90만 원 가지고 다시 또 시작하는데 다음 연도는 15분의 5짜리가 석 달분은 15분의 5 해줘야 되고 1년치가 다 안 찼으니까 전번에. 그 다음에
90만 원에 다시 플러스 15분에 다음 차가 4니까 연수학계가 그 다음은 4니까 이 4는 1년치 할 것이 아니라 석 달분은 5로 잡았으니까 나머지 9달치 12분에 구하면 20만 5천이 나오겠지. 그래서 순차적으로만 해주면 돼. 특히 연수학계법 계산할 때 중간에 팔았을 때 계산하는 방법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돼. 월수 잘 나누라. 그럼 두 번째, 사용을 중단하여 중단에 밑줄 그시고 매각 예정된 유용자산. 그럼 사용을 중단했다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유형자산에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별도로 분리하라. 재무상태 표시해주라. 거기까지만. 밑에는 좀 나중에 배워야 하겠지만 일단은 후위를 도모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도 그냥 간단한 방법,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감가상각이 됐을 때 그 감가상각 대상 물건에다가 직접 자산을 빼버리는 거, 이걸 바로 감가상각비 건물 등을 빼버리는 걸 직접법이래. 직접법. 그 다음에 간접법은 애 하나 딸려서 만드는 거야. 애 딸리는 거야. 애를 어떻게 딸리느냐, 감가상각비 그냥 쓰시고 그냥 직접 건물 빼지 말고 누계액 써주는 거야. 누계액. 다시 한번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그럼 이 누계액은 건물에 딸린 아가예요. 그 유형자산에 딸린 애인 거야. 항상 자산의 가치는, 부채의 가치나 자산의 가치는 애가 있을 때는 애 빼고 실질 가치가 되는 거지. 칠판 한번 잠깐 보시고, 처음에 내가 10만 원짜리 건물이었다. 내 감가상각을 처음에 2만 원을 했다. 건물에서 직접 빼면 이 건물이 이제 8만 원만 남게 되는 것, 요렇게 하는 게 직접법이고. 그다음에 간접법은 뭐냐? 이 간접법은 감가상각 누계획을 써놓고 나서 건물 가격은 건들지 말고 이 애 하나 만들어 달라면 애 딸려라. 그러니까 2만 원에 감가상각이 됐다면은 이 감가상각비 2만 원을 적으면서 감가상각 누계획 2만 원을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10만 원에 건들지 않았으니까 10만 원에서 이 누계 애 마이너스 2만 원을 빼주면 금액이 얼마? 8만 원 남게 되는 거. 결과의 값은 같다. 간접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획은 해당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하나의 평가 계정이다. 평가 계정 애 따라 붙는다. 애가 따라 붙는다. 애 딸린 계정. 그럼 밑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취득원가가 10,000원이고 감가상각이 3,000원이라면 직접 보면 건물 7,000원 바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깔끔하기는. 하지만 간접법을 한다면 누계획을 만들어주니까 건물 10,000원 쓰시고 누계획 3,000원 써서 마이너스 7,000, 이 장부 금액을 7,000원으로 이런 식으로 간접화로 표시하는 방법. 그래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 이거 방법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산할 때는 누계획이 얼마냐 묻는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직접법으로 착착착착 빼서 결과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유형자산의 제거, 없애겠다. 유형자산을 없앤다는 건 팔아 치우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처분할 때는 만약에 간접법으로 했다면 누계획과 건물을 상쇄시켜서 없애는 거예요. 차이만큼은 또 처분 손익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때 주의할 사항은 처분이 연초나 연말에 됐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중간에 팔아버릴 때는. 중도에 팔았을 때는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주시고, 그럼 취득원가와 누계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처분 금액, 뭐 공정가치 얼마에 팔았다 그러면 장부 금액과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계산하라. 이제 실제 우리가 푸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유형자산의 처분. 이렇게 딱 나와요. 나와 놓고 나서 처분 이익이 얼마냐, 손실이 얼마냐, 이걸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알지. 2년에 1월 1일에 취득원가가 100만 원짜리, 누계액이 20만 원 됐다는 거예요. 이거 연초에 팔았네. 그럼 결과적으로 80만 원짜리밖에 안 돼. 건물은. 건물이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65만 원을 갖다가 바로 뭐냐? 현금을 수령했으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판 거예요? 판단하세요. 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판 거예요? 싸게 파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럼 일단 회계 처리를 한다면 처음에 첫 때 이제 감가상각비를 한번 해보자. 1월 1일에 취득해서 처분을 언제는 2년에 30일에 팔았으니까 1년 감가상각을 추가로 3월 1일 날 처분해서 65만 원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3월 달까지 석 달분은 감가상각을 미리 계산해보고 따져봐야지. 그러면 현재 연초에 100만 원과 20만 원이니까 80만 원짜리인데 추가로 감가상각이 얼마가 됐는지를 또 알아봐야지. 왜? 3월 30일에 팔았으니까 석 달분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지.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정액법이니까 100만 원은 내용 연수가 몇 년이냐? 여기 5년이다. 1년에 20만 원씩 한다. 감가상각을. 그럼 20만 원 중에서 바로 석 달 만에 팔았으니까 12분의 3월 30이니까 12분의 3.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5만 원 나와요? 3개월분? 네. 그러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5만 원이 또 추가되는 거죠. 3월 달에 팔았으니까. 연초에 팔았다면 그냥 깔끔하게 80만 원짜리. 그럼 결과적으로 원래 연초에 100만 원과 20만 원의 누계액이 있었으니까 기계장치에 1000만 원, 100만 원 빼주시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20만 원에다가 석 달분 더하면 25만 원이 나오겠지. 그리고 현금 62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재산은 결과적으로 뭐가냐? 한마디로 25만 원과 62만 원의 차이. 근데 현금은 실제로 65만 원을 받았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비용이 3만 원 현금 지출이 됐으니까 판매 가격에서 현금 지출을 뺀 나머지 순액이 얼마냐? 63만 원이 현금, 62만 원이 들어오겠지. 그다음 이 사람은 얼마만큼 손해를 받느냐? 결과적으로 13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그럼 이걸 갖다가 계산기를 한번 놔두세요. 시험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지. 계산기. 첫째, 100, 연초에 80에서 20, 아니 100에서 20 빼니까 얼마 남아요? 80. 80에서 석 달분 감가상각 얼마? 5만 원이니까 빼주면 얼마? 75만 원. 75만 원짜리가 결국은 65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다? 10만 원이 남은 거야. 그런데 수수료 얼마 들어갔으니까? 3만 원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수수료로 인하여 손해가 더 커졌지. 얼마? 10, 얼마? 3만 원. 그래서 처분 손실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는 딱딱딱딱 계산해서 툭툭툭 털어주면 돼. 그 다음에 폐기 밑줄 그으시고 폐기는 돈도 못 받고 그냥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 거죠. 그럼 다 손실이죠. 그 폐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으면 여기 손실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감가상각, 내가 100만 원짜리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80이다. 그럼 20만 원짜리를 폐기한다. 파는 게 아니라. 폐기한다면 폐기로 인한 20만 원의 폐기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경비 2만 원이 추가됐다면 22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폐기 손실이 20만 원이 나왔는데 거기서 자녀 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폐기물의 수입이 있다면 수익금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 폐기물 수익과 비용은 처분 손실에서 가감하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비자발적 처분 밑줄 그시고, 이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원인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비자발적 원인에 대한 처분이 뭘까 생각해 봐야지. 비자발적은 정상적인 처분이 아니라 재해나 홍수 등으로 인하여 사고에 따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우발사고지. 우발사고는 장부에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우발사고가 아무래도 불이 날 것 같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발사고가 현실이 됐을 때가 우리는 비자발적 처분이다. 그럼 우발성은 재무제표에 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어떻게 재무제표 쓰겠나? 아마도 결산하면서 이 건물이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마 불날 것 같다라는 거 뭘 재무제표에 뭘 공시? 그건 공시사항이 아니지.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비자발적 처분은 제 손실도 처리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러면 보험금 들어온 것은 수령액은 나중에 보험 차익으로 만들면 돼요. 다시 무슨 차익을 했나? 보험 차익.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해 손실과 보험 차익은 서로 상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따로따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06번에 유형자산의 손상, 손상의 밑줄 그시고. 이건 감가상각의 원인이라 하기보다는 정말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럼 정상적인 사용의 기대치보다는 훨씬 더 하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 그 다음에 특히 네 번째 옆에 밑줄 그 유형 자산의 순자산의 장부 금액이 시가 총액보다 뭐예요? 컸을 때, 장부 금액만 컸을 때, 시가 총액을 보니까 시가 자체가 시가보다 훨씬 더 장부 금액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감가상각으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한마디로 손상 차손을 인식해서 경비 떨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일명 특별감가상각이라 해요. 다시 무슨 상각? 특별감가상각. 그러면 이러한 특별감가상각은 정상적인 감가상각에 보다도 현실적으로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그러다가 또 회복도 될 수도 있고. 징후는 검토를 하면 외부와 내부 정보를 보고 고려를 해야 돼요. 징후가 있는지. 그 다음 장부 금액에 회수 가능액이 가능성 있는 금액이 훨씬 더 장부 금액에 미달한다면 장부 금액을 회수 가능 금액으로 고치고 그 차이만큼은 손상 차손으로 해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라. 그럼 도대체 손상 차손을 인식할 때 회수 가능액은 뭘 말할까? 회수 가능 금액이라는 것은 바로 가능액은 해당 자산의 순공정가치, 거기다 밑줄 그시고 이것 중요합니다. 그냥 공정가치가 아니라 순공정, 공정가치는 거래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가격을 하되 단 순공정가치라는 것은 그로 인한 비용을 뺀 나머지 실제로 바로 공정된 시장가치. 그럼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다.
관계 비용이 거래 원가가 3만 원 들어갈 것 같다. 그럼 빼놓은 것이 97만 원이 순공정가치. 순자가 들어간 거. 순에다가 밑줄 그시고 순. 그 다음에 이 자산의 사용가치. 내부적으로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이 공정가치는 다수의 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좁은 의미의 시장에서 내다 팔았을 때 사용가치가 얼마인가. 그래서 두 개 다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한다. 다시 한번 금액에서 뭘 한다? 큰 금액. 시험 볼 때 작은 금액으로 한다가 자주 나와요. 큰 금액으로 하라. 그러면 장부 금액이 10,000원이고 순공정가치가 얼마냐? 6,000원이며 사용가치가 7,000원이라면 어느 가격을 가지고 바로 손상차손을 한다? 7,000원 가지고 요 3,000원의 차이만큼을 손상차손으로 인정하라 이 말. 그러면 이 장부 가격이 순공정 가치보다 작아도 상관이 없지만 사용 가치가 더 작으면 이런 경우는 사용 가치 둘 중에 큰 금액으로 비교한다 생각하면 돼요. 둘 중에 큰 것과 비교해라. 그럼 순공정 가치는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 사이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 부대 원가를 뺀 나머지, 경비 뺀 나머지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사용가치는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을 추정하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건 다수의 시장 거래고 이건 바로 뭐냐 축소된 시장이다. 두 개 비교하라. 그 중에 큰 금액을 바로 한다. 그래서 가능해요. 다시 한번 적은 금액이다 큰 금액이다 큰. 그래. 순사 중에서 다시 뭐 중에서 순사 중에서 뭐로 하라? 큰 것으로 하라. 순사 중에서. 순사 중에 큰 것. 그럼 장부 금액은 뭐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직전 시점에서 장부 금액을 의미한다. 즉 감가상각을 하고 난 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된다. 그게 장부 금액이다. 그럼 손상차손을 어떻게 할 건가? 감가상각과 똑같아요. 그냥 특별감가라고 보면 돼요. 손상차손 경비 적고 그 다음에 누계액 적으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 등은 이것이 감가 누계액으로 액이도 있지만 특별 감가상각인 손상차손 누계액도 자산의 감소시킨 하나의 평가 계정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평가 계정입니다. 그 다음에 손상차손의 환입. 손상차손을 계산을 했더니 환입이 됐어. 그러면 환입 시점에 수정된 장부금액은 감가상각할 건 다 해놓고 나서 수정된 금액에서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징후가 있는 경우를 검토하여 누계액을 환입을 시켜라. 손상차손은 환입도 할 수 있다. 근데 환입을 시킬 때는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지 원래 있던 장부금액이 플러스 증액으로 환입할 수는 없다. 환입은 들어온다는 건 개념으로 손익으로 인식한다 거기까지만. 그럼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금액은 뭐냐?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진행했을 때의 장부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해 보겠다. 그럼 손상이 환입이 됐을 때는 그만큼 플러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직접 환입 전 장부금액은 그냥 환입 전의 장부금액이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는 환입된 금액만큼 누계액을 빼면서 환입 처리해 주면 돼. 환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사례를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할 것은 손상차손 누계액은 다시 회복의 징후가 있을 때는 환입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잘 봐요. 기본만 알면 돼. 여기는 잔존 가치가 없는 10,000원짜리, 1,000만 원짜리 구입했는데 21년도에, 20년도 초에 22년 말에 기가 진부로 인하여 회수 가능액이 150만 원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거 큰일 났네. 기본 감가상각에다가 바로 뭐냐? 하락이 된 건 바로 손상 차손도 계산해야 되겠네. 그럼 처음에 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첫째, 기계장치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 쓰면 되고 22년 말에 감가상각 5년이니까 내용연수 5년이니까 1,000만 원 나누기 잔존 가치는 없으니까 1년에 2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지. 200만 원씩. 그러면 첫 대 감가상각 200만 원 딱 해놓고 누계액 200만 원 써놨더니 그럼 결국은 800만 원짜리가 다시 한번 얼마짜리가? 800만 원짜리가 급격히 2년 말에 하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 2년치 또 2년 말에 가서 또 감가상각 해봐야지. 2년 말에 감가상각 200만 원, 누계액 얼마 200만 원, 그럼 총 누계액은 400 정도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럼 결과적으로 40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됐으니까 결국은 1,000만 원에서 400을 빼면 결국은 이 자산은 600만 원이 상각되지 않고 남은 금액인데 이 600만 원 중에서 얼마로 급격히 하락했다? 150만 원 툭 떨어진 거니까. 150으로 떨어져 버린 거니까. 결국은 특별 감가상각인 손상차손이 얼마가 나온다? 45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450만 원 손상차손에서 경비 떨고 당기손익 처리하고 누계액도 회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계액 450을 적으면 돼.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재무제표 한번 표시해보자. 기계장치 1,000만 원이다. 정상 감가상각비 2년분 400이다. 손상 차손도 역시 누계액과 같은 성격의 바로 뭐냐? 감가상각 누계액은 정상적인 아가지만 손상 차손은 뭐예요? 비정상적인 하나의 입양한 거야. 입양한 누계, 입양 누계야. 어차피 내 자식이니까. 이걸 다 정리했더니 결과적으로 얼마가 남는다? 150만 원이 남게 된다. 150. 그럼 이제 15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2003년 말에 감가상각도 진행해야지. 그럼 150만 원 이미 2년 지났으니까 나누기 3하면 금액이 얼마 나온다? 50만 원에 바로 2003년 말에 5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 50만 원 쓰시고 그런데 3년 말에 무슨 변동이 생겼냐? 회수 가능액이 200으로 발생합니다. 200. 그럼 회수 가능액이 200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손상 차손에서 누계액을 제거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상 차손 누계액은 어떻게 되느냐? 감가상각된 금액이 합의 재무상태표에서 22년 말에 150만 원이니까 그리고 50만 원의 감가상각이 추가됐으니까 결국은 이 200만 원에 바로 뭐냐? 이것이 50만 원을 더 빼주니까 100만 원밖에 남지 않는 금액이 3년 말에 100만 원짜리가 200이 됐으니 그동안에 모아놨던 손상차손 누계액 거기서 100만 원만 없애주시고 환입시켜서 수익으로 전환하면 돼. 그동안에 과거에 비용 만약에 많이 발생한 것 중에 100만 원 환입된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나머지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금액이 더 커졌을 때 문제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후위를 도모해도 되고 거기까지만 환입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07번 들어갑니다. 재평가 밑줄 그시고 재평가는 다시금 평가를 잡겠다. 현재 가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것 장부 가격과 재평가에서 다시 금액을 바로 잡겠다는 건데 원래 우리나라는 회계 기준에서는 첫째 원가 모형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원가 모형을 쓴다는 건 재평가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원가를 원가 그대로 지켜가겠다. 그럼 원가 모형은 원래 가격에서 감가상각 누계나 손상차손 누계를 빼버리면 그게 원가지. 그 원가 그대로 초지일관 지켜나가겠다. 그럼 원가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가치를 현재 유형자산의 현재 가치를 반영을 해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현실성이 좀 없는 걸로 나타나지. 그럼 원가 모형을 고집했을 때 재평가하지 않고 원가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자는 것은 재평가 모형. 그럼 건물이 1000만 원짜리다. 감가상각 200만 원 있었다. 그럼 800짜리인데 연말에 재평가를 했더니 그것이 1200이 되더라. 그럼 400이 올라간 거야, 오히려. 이럴 때는 현재 가치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평가는 꼭 이익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재평가를 한다면 이 재평가는 공정 가치로 해당 금액을 수정하고 미줄 것이고 그동안의 장부 가격은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을 빼고 남은 금액과 공정 가치를 비교하겠다. 그럼 1000만 원짜리가 감가상각 200, 손상차손 200 있었다면 600만 원짜리가 장부 금액이며 이것이 1000만 원이 다시 됐다면 400만 원의 재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 재평가할 때 여기 잘 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 가치와의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재평가할 거 없어요. 괜히 복잡만 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을 때 주기적으로 3년이나 5년마다 밑줄 한번 그어요. 3년마다 5년마다 3 내지는 5년에 주기적으로 수행하면 이건 우리 장기 재평가는 3년 5년 주기로. 그럼 여기서 특정 유형 자산은 토지면 토지를 재평가할 때는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 자산 분류 전체를 동시에 재평가하라. 그럼 토지라는 것은 토지라는 유형 자산이 있으면 토지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 필지를 다 해달라 이거예요. 한 필지 토지만 재평가가 그러지 마라. 근데 여기서는 또 참고할 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전체를 동시에 재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3년이나 5년마다 이렇게 장기적 재평가할 때는 이렇게 동시 재평가를 한꺼번에 다 일망타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단기가 아니라 단기일 때 좀 써놔요. 단기 재평가는 3년, 5년을 지키지 않고 1년마다 주기로 한다든가 필요에 따라서 막 6개월만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재평가가 필요가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할 때는 분류 전체를 동시에 아니라 순차적으로 다시 뭐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은 가능하다. 단기는. 다시 한번 단기 재평가는 한 방에 다 한다.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 단기성이니까. 그럼 3년 만에 한 번 계획이 있다면 1년치 이것 좀 하고 이것도 하고 2년 차면 이거 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은 가능하다.
그럼 재평가했을 때 이익이 나오면 어떡할래? 재평가 이익은 일단은 평가했지만 다시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재평가된 것은 바로 몇 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그 이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지 말고 바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넣어라. 다시 기타 무슨 손익? 포괄 손익. 포대기에 싸서 놔뒀다가 재평가 잉여금으로 감목을 해서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으로 집어넣어라.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재평가 손실. 재평가 때는 손해를 봤어요. 손해봤을 때는 이건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하라. 손해본 것은. 그리고 혹시나 재평가 이익이 있는 것, 재평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재평가 이익이 있던 것을 올해 또 손해봤다면, 작년에는 이익, 올해는 손해봤다면 먼저 이걸 갖다가 손실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재평가 잉여금액을 한도로 해서 우선 상계하라. 작년에 이익이 200에서 잉여금 만들어 놨더니 올해 100만 원 손해봤다면 잉여금 빼서 그걸로 충당해라. 그럼 처음부터 손실이면 그냥 비용 떠는 것이고, 나중에 이익 나오면 그만큼 바로 뭐냐, 이익으로 쓰고 환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처리 방법.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표시됐던 재평가 잉여금은 해당 자산이 여기 봐요,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 일괄적으로 처분이나 폐기됐을 때 이 재평가는 기업주의 공로로 인정해서, 자본주 공로로 인정해서 이익 잉여금으로 해야지 요걸 갖다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중간에 생략하도록 이거 밑줄 보세요.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대체를 해버렸으면 해당 금액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단기 손익으로 메꿀 수 없다 해서 처리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재평가했을 때 장부 금액은 어떻게 조정할래? 첫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례율로 수정하는 방법, 전액 제거하고 다시 출발하는 방법. 그런데 비례 수정법은 비율 구하고 복잡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를 어차피 값은 같은데 비례 수정하지 말고 전액 제거법을 하는 게 좀 편해. 그러면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간단하게 푸는 방법. 잘 보세요. 자, 1년 초에 기계장치 한 대를 10,000원에 구입하였다.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다. 이 회사는 기계장치에서 재평가 모형을 하고, 원가 모형이 아니라 회계 처리하고 있으며 연도말에 K회사 기계장치 다음과 같을 때 필요한 회계 처리하지 말고 재평가 이익이, 잉여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조정을 해보자는 거지. 문제는 분기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 경우에 5년에 10,000원짜리니까 나누기 5하니까 정액법을 한다면 1년에 2,000원씩 감가상각이 되겠지. 1년에 2,000원. 그러면 처음에 10,000원짜리가 감가상각 첫 해 2,000원 됐으니까 8,000원이 남을 것이고, 다시 얼마가 남을 것이고? 8,000원이 됐을 것이고. 그런데 1년 말에, 다시 한번 1년 뭐에? 말에 이곳이 얼마로 바뀌었다? 12,000원으로 바뀌었다. 그럼 오이구야, 8,000원짜리가 12,000원 됐으니 얼마만큼 재평가 이익이 발생했다? 4,000원 이익이 발생했고.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가 나오느냐? 4,000원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2001년 말에 12,000원 됐으니까 다시 이제 12,000원 가지고 감가상각도 해야 되겠지. 감가상각도 해야 되겠지. 감가상각. 그럼 이 12,000원 이제 감가상각 하는데 앞으로 몇 년 남아 있는 거예요? 계산해 주세요. 1년 초니까 1년 말 끝나고
1년 만에 감가상각비 2,000원 했으니까. 그래서 12,000원 됐다 이거지. 근데 이 12,000원짜리가 또 1년 후에 감가상각은 얼마가 되느냐. 1년 후에 감가상각은 나누기 4년 나누면 4, 30이 3,000원의 감가상각 나오겠지. 다시 재평가 됐으니까. 그러면 3,000원 한다면은, 감가상각 했으니까 12,000원짜리가 3,000원의 감가상각을 빼주면 결국은 이 회사의 장부 가격은 얼마? 9,000원짜리다. 그럼 9,000원짜리가 다시 2년 말에 가격이 얼마 됐으니까? 4,500원이 됐으니까 얼마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9,000원짜리가 4,500원 됐으니까 4,500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전에 잉여금 얼마 발생하는 거? 4,000원 해놓은 거 메꿔 안 메꿔? 메꾼데도 얼마가 더 손해? 500원이 손해발, 재평가 손실이 발생.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붕괴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금액을 풀으면 돼요. 그럼 결국은 거기에 해답을 보면 재평가 모형 방법 중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쉽게. 기계장치 10,000원 현금, 감가상 20,000원하고 기계장치 2,000원 하고 빼고, 다시 기계장치 4,000원 증거 재평가 잉여금 4,000원 줬고, 그럼 다시 3,000원에 감가상 하고, 결국은 얼마냐? 4,500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탁탁 정리하니까. 결국은 바로 9,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9,000원짜리가 4,500원 됐으니, 4,500원이 마이너스 됐으니까, 잉여금 얼마 메꾸고, 이때 잉여금 4,000원 메꿔 주고, 나머지는 재평가로 인한 뭐예요? 손실 이렇게 발생하면 돼요. 이것도 이제 조금씩 단련시켜 나갈 거예요. 시험 볼 때는 그렇죠. 2년 만에 처분했을 때 재평가 손실이 얼마냐? 또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또 재평가 후에 장부 금액이, 재평가 전에 금액이 얼마 남았느냐? 9,000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그 지시에 따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이제 필요한 문제 몇 개를 골라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십시오. 자, 5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했던 문제를 개략적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유형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그럼 첫째,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아까 개조심하라 그랬지, 개조심.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관리 유지 비용입니다. 옳습니다. 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것, 다시 배치하는 것. 역시 보유 과정 속에서 관리 유지를 위한 재배치입니다. 장부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비용으로 떨어야 원칙이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 기계장비 감가상각은 제품 원가에 포함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했으니까 하죠. 그 다음에 사용 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 종합검사, 종합. 일반 검사가 아니죠. 이건 종합이지, 종합. 종합검사에서 예를 들어서 기관을 바꿔야 한다, 용광로를 뜯어 고치자, 뭐 이렇게 해서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격에 따라서 자산의 인식 수준의 측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산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고, 관리 유지라면 단기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근데 모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버려,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지. 많이 듣던 얘기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 소비 형태가 유의적으로 생각과 판단이 달라졌다면 감가상각을 바꿀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하나의 추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모두 전부 다 비용 떨어라.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럼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또 2번 보시지 말고, 옳은 것은, 이 옳은 것을 문제 풀 때는 조금 세부상을 잘 검토해야 돼. 긴가민가 하는 게 많거든. 볼까? 기업이 판매를 위하여, 이것도 판매의 밑줄긋이고, 사용은 아니고 판매다, 판매. 그런 건물을 지어서 판다든가, 판매 목적인 것은 하나 재고자산이 돼야지 유형자산으로 분류돼서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업에서 건설공사는 하나의 재고자산으로 판매 목적인 것이지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형자산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초기 가동 손실, 초기 가동 손실. 취득원가 관계없이 이것은 바로 이미 설치 이후에 시제품 생산을 위해서 초기 이제 가동을 했을 때, 이건 시운전 해당되는 하나의 가동 손실이죠. 초기 가동 손실. 이건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것이. 그 다음 유형자산의 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총 매각 금액에서 장부 금액의 차이로 한다. 그렇지 않죠. 총 매각 금액은 경비가 있을 때는 우리가 경비 같은 거 빼고 순 매각 금액에서 장부 금액의 차이로 해야지. 그럼 팔 수 있다. 얼마에 1억이다. 그런데 관계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9천만 원의 순 매각 가격에서 장부 금액이 7천이다. 그러면 7천 빼야 되겠지. 그렇다면 이것은 순 매각 금액이 돼. 순 매각. 순수한 매각 가치. 그 다음에 기업의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 정책으로 선택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건 맞는 말인데 전체가 그렇지는 않아요. 전체가. 토지는 원가 모형 선택할 수 있고 건물은 또 재평가 모형 선택할 수도 있고 분류별로 적용하라. 그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잔존가치로 내용 연수는 적어도 아까 얘기했죠.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추정을 변경하든가 그대로 가든가 선택을 해야지. 그럼 맞는 것은 5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외국부터 수입한 물건은 한마디로 관세 등이 들어갔을 때 환급받지 못할 거라면 물론 환급 관세 같은 거 있으면 빼 나머지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놓은.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거로 최초 추정되는 원가. 이건 당연히 한마디로 복구 원가는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취득원가에 넣어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이 개발이 됐대요. 소개 비용 들어갔대. 이건 제품에 대한 광고 선전비지 어떻게 자산의 원가에 들어가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설치와 조립 원가는 바로 사용을 위하기 위한 원가니까 포함시키고. 그다음 매입이나 건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업원에 대한 급여. 당연히 이것은 건설 원가 등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의 정답은 서비스 소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요되는 원가,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관리 유지 비용이지 이 자체가 제품 원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회사에서 모델하우스 짓고 또 거기에서 뭐에 분양 광고하고 이런 것들은 건설 원가는 무관해 안 무관해? 무관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쭉쭉빵빵 비용 이런 거 전부 큰 허수아비 뭐 이런 거.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 가볼까? 5, 1, 3, 5, 7번 가자. 홀수를 풀어보자.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다음 자료 토지 취득과 관련돼서 토지 취득 원가를 계산할 토지 취득.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그 공장은 공장이고 일단은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건물의 공정 가치는 20만 원, 그다음에 바로 토지는 80만 원에 대한 대가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건물은 취득 즉시 철거할 것이다. 그러면 건물은 한마디로 쓸모 있다 없다? 없는 거니까 건물에 대한 가치는 토지 구입을 위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토지 원가가 100만 원이 돼야지 80으로 하고 건물을 쓸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럼 토지 원가는 일단 100만 원 잡고, 그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 비용 5만 원 추가됐다면 토지 사용을 위한 추가니까 이건 당연히 105만 원이 돼야 되겠지. 그다음에 폐자재를 철거할 때 폐자재, 철근 몇 개 좀 구했나 봐. 철거 비용에서 제거해야 되니까 결국은 2만 원은 바로 수익이 나왔으니까 토지원가에 제거시켜라. 그럼 결국은 금액은 얼마 나온다? 103만 원이 나와야 돼. 정답은 4번에 있다 하겠습니다. 9번 갑니다. 장부 금액이 8,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취득원가는 8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7만 2천 원 있었으니까 제거하면 이 자산의 순장부 가격은 8,000원짜리다. 그런데 구기계를 신기계와 교환하면서 추가로 7만 5천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액이 얼마냐?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7만, 결국은 8,000원짜리 갖다가 7만 5천을 추가로 현금을 지급했다면 내가 나간 경제적 가치, 희생 가치는 얼마냐? 8,000원에다가 7만 5천원 더해보세요. 얼마가 나온가? 금액이 8만 3천원짜리. 그리고 구기계 공정 가치가 얼마다? 15,000원이고 새로운 기계는 9만 원이고 교환일 현재 구기계는 15,000원짜리였다. 상업적인 실질 거래에서 신기계의 취득 가격은 얼마 잡아야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신기계. 그런 새로운 기계니까 취득 원가는 제공한 자산 가치는 얼마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지.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는 15,000원으로 평가받아서 요 금액만큼을 제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 7만 5천 원이 나갔으니 두 개 더하면 합이 얼마가 나온다? 9만 원이 새로운 기계 나의 9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9만 원짜리. 공정 가치를 잡아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는 것이냐?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 15,000원으로 평가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또 8,000원과 15,000원의 사이는 얼마 남는다? 7,000원. 그만큼 평가에서 15,000원을 받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은 얼마가 나왔다? 7,000원이 나왔겠지. 그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 7,000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처분이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새로운 자산에 들어온 자산에 바로 내 취득 원가는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 그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7만 5천 원과 그 다음에 바로 현금 지급한 거 7만 5천 원과 기계 공정가치 15,000원이니까 합이 얼마? 8만 원, 9만 원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기계 9만 원짜리를 주면서 이 사람은 9만 원짜리 공정가치 주면서 상대방은 9만 원을 주면서 7만 5천 원 현금 받고 내 자산 15,000원짜리 받은 거니까 결국 나는 15,000원의 평가를 받은 거니까 8,000원짜리를 결과적으로 7,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나는 내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격 거기에서 15,000원짜리에다가 그 다음에 75,000원의 현금 지급하니까 나의 총 대가는 얼마? 9만 원이 기계 장비가 되는 거지. 그럼 시험 볼 때는 두 가지로 물어보죠. 어떤 거냐? 바로 내 자산의
새로운 기계 들어온 거에 대한 기계 장치에 취득 원가가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을 처분해서 8,000원짜리를 15,000원으로 공정가치를 평가받았으니까 이익이 얼마냐, 처분 이익이 얼마냐 물어볼 때는 처분 이익은 얼마? 7,000원 답하시면 돼요. 구태여 분개는 안 해도 좋으니까 내용상 상황 정리만 해달라 이 말. 답은 4번에 있겠네. 11번 가봅니다.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되겠네. 미래가치. 이론의 현재 가치를 할 건가? 연금식으로 할 것인가를 봐야 돼. 대금이 어떻게 된 거야? 21년도에 토지를 400만 원에 취득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그럼 현금 가치를 일단 100만 원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1년 말에 100만 원씩 3번에 나눠주기로 했다면, 그럼 처음에 100만 원 주고 또 100만 원 주고 또 100만 원 줘야 되니까 요 100만 원짜리를 3회에 나눈 거니까 연 이자를 10% 이자로 하는 현재 가치, 그리고 2002년도 인식할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먼저 이 경우는 할부식으로 연금식으로 주는 거니까 요 100만 원짜리가 3년간 지급했을 때 현재 가치가 얼마냐 알아봐야 돼. 그럴 때는 바로 연금의 현재 가치를 해주면 돼. 그럼 지금부터 분개를 해보자. 현금 현찰 100만 원 나갔고 처음에 샀을 때 초기.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총 300이다. 더 줘야 될 게. 장기 미지급금.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요 미지급금의 3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래서 여기 곱하면 돼요. 300만 원에 2.46869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금액이 248690 나올 거예요. 100만 원의 현재 가치니까 100 곱하기 요 2.4869. 이거 3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24869를 곱해 주시면 뭐에 대해서 100만 원씩 주기로 한 거니까 100만 원에 바로 뭐냐 300 중에서 100만 원씩 주기로 한 3년에 계산한 현재 가치 연금식으로 하는 거니까 금액이 24869 246만 248만 6,900원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내 토지 원가는 얼마냐? 지금 당장 지급한 100만 원과 그 다음에 300만 원에 대한 미래가치 248,690을 더하니까 금액이 348,690이 나와요. 그러면 300만 원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248,690을 빼주면 그 금액이 513,100이 나와요. 차이가. 513,100.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해설풀이에서 토지 원가는 100만 원 현찰 주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3년 계산했던 3번 나눠서 248,690 하니까 총 가치는 348,690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원금 준 거 100만 원 빼버리면 248,690이 바로 현재 바로 뭐냐 300만 원의 현재 가치다 이 말. 그럼 이제 2001년 말에 계산기 펴놓으세요. 계산기 그대로 놓고 300만 원 마이너스 513,100 해보세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와요? 248,690. 248,690은
1년 이자치 계산해 줘야 돼. 말에 가서. 그럼 이 경우에 장기 미지급금 100만 원 갚으면서 현금 100만 원 나가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것 중에서 248690만큼은 이자 비용으로 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택.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 다음에는 이자 비용이 달라지겠지. 그럼 칠판에 다시 칠판 보시고 주판을 놔요. 계산해요. 248690이라는 숫자에서 아까 300에서 248, 51310을 뺐으니까. 그럼 이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요만큼 줄었으니까 248690에서 248690에 248만 6,900원에서 여기다가 바로 이 금액을 요 248만 6,900원에서 24860을 더하세요. 이제 늘어났으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없어졌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나온지 알아봐야 되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2년 말에 100만 원 지급하고 또 현금 100만 원 나갔으니까 남은 금액 가지고 이자 계산 잡아봐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513100에서 248690을 빼면 남은 금액이 할인 차금이 이제 얼마 남았냐? 264410 남은 거예요. 그 264410 뺀 나머지에 0.1 하게 되면 17만 3,559원이 나와. 173559. 차감에 나가면 돼, 차감. 그럼 결과적으로 22년 말에 이자 비용은 바로 금액이 얼마 나오냐? 173559가 나온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서 연금의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조금씩 까나가면 돼. 첫째와 둘째 요 이자 차이가 발생하지. 그럼 이제 요 미지급금 300이었다가 여기서 이거 뺀 나머지였다가 요것이 상각이 됨으로써 요 300으로 점차 가끔 커지는 거예요, 금액이. 나중에 말 딱 가면 300으로 맞아져요. 이게 이자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볼 때 주의사항은 뭘까? 주로 첫 해 이자를 물어보지 않고 그 다음 이자를 물어보죠. 그럼 지금부터 시험 보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해 이자만 계산하면 내용상 보고 바로 찍을 수 있어요. 문제를, 답을. 첫 해 이자가 248690 여기까지는 확인됐죠? 여기 확인됐잖아요. 그럼 얘보다는 한마디로 그 이자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줄어들어야지. 그럼 바로 한 해 차이니까 요 금액에서 가장 가까운 수치를 찍는 거예요. 아래로. 계산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요것이 기본이니까 요거보다 적어지니까 이거 나오겠지. 당연히 나오겠지. 바로 밑에 거 찍어버리면 돼. 그 사람 시험 보는 요령이 계산기 들고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계산기를 두들기겠습니다. 자, 보시고. 자, 계산기 펴놓고. 첫째, 300만 원을 놓으세요. 첫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51만 3,100원을 빼세요. 그럼 남은 금액이 248690이 나오죠?
246만 8,690. 그 첫 번째 이자가 248690에 대한 10%니까 24만 6천. 24만 8,690원이 나오겠지. 그럼 다시 여기 보시오. 그러면 다시 300에서 513100을 빼니까 248690이 나왔어요. 아까 248690. 그러니까 248690에서 바로 248만 24만 8,690원을 이제 빼봐요. 513100에서 248690을 빼봐요. 남은 할인 차금이 얼마인가? 안 빼주실 거죠? 남은 할인 차금. 513100에서 24860을 빼면 남은 할인 차금이 264410 안 나와요? 빼봐요. 513100에서 24860. 즉 51만 3,100원에서 24만 8,690원을 빼보시라고. 얼마가 나온가? 2410. 이게 남은 할인 차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원금 200에서 264410을 빼주면 할인 차금 빼니까 남은 금액의 10%니까 17만 3,559원. 그럼 이자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자는 늘어났죠. 왜냐고? 원금 100만 원을 갚고 17만 원이니까. 그렇죠? 사실상 늘어난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원금 300으로 이자 계산했다면 37359가 나와야죠. 아니 뭐냐면 그 10% 하니까 373 얼마가 나와요. 근데 원금 갚은 거니까. 그래서 이자 비용은 사실상 뭐한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원금은 갚았기 때문에. 왜 이자 비용이 늘어나냐고. 사실상 숫자는 줄어도 왜? 요 30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원금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시험 볼 때 이거 철저하게 분석을 한다면 이런 게 나와버리면 대한민국 다 떨어지지 못 풀지 뭐. 숫자로는 적으나 실제 부담률은 이자는 커졌다 안 커졌다? 커졌다는 거죠. 왜? 원금 100만 원을 갚고 17만 3,559원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도전하면 뭐 시험 문제 90%, 100% 합격하는 거죠. 100점 맞는 거야, 100점 맞는 거야. 근데 100점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요거나 잘해. 첫 번째 24860 첫 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원금을 갚았으니까 얘보다는 이자가 바로 떨어져야 된다. 부담은 커졌지만 이자액은 떨어진다. 작아진다. 근사치로 떨어지는 거죠.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1년도 초에 내용연수는 종료 원상복구인가에는 구축으로 50만 원의 취재가 있다. 복구 비용이 현재 1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추정됩니다. 5년 후에 10만 원 추정됩니다. 복구 비용에 현재 계산에 적용될 할인율은 거의 10%이고, 지금부터 10만 원이 아니라 지금부터 원가에 가산하면서 나머지는 이자로 계산해 가겠다. 감가상각비와 복구 충당 부채 전입액은 얼마인가? 복구 충당금 만들어야 될 거야. 21년도에. 첫째,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5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정액법이다. 그럼 일단 감가상각 금액을 정액법을 하니까 금액부터 한번 구해보지.
그럼 일단은 구축물에 50만 원짜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복구 원가가 있으면 더해줘야 되니까 복구 원가 계산해 봐야지. 복구 원가를. 이 복구 원가 계산하니까 미래에 일시불로 얼마 들어갈 것이다? 10만 원. 5년 후에 10만 원 들어갈 것이다. 그럼 이 10만 원을 현재 5년 기간에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얼마냐? 여기 나와 있네. 현재 가치율 0.6209. 0.6209. 0.6209로 곱하니까 복구 충당금의 현재 가치가 62,900원이 나오겠지. 62,090원. 그럼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구축물 56만 2천 원. 왜 56만 2천 원이냐고? 여기에 복구 충당 부채도 미리 할인한 금액을 써줘야 되니까. 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현금 50만 원 나가고 복구 충당 부채가 62,090원이다. 그래서 이 자산의 원가는 56만 2,090원이다. 그럼 56만 원짜리를 5년 동안에 잔존가치 없다고, 잔존가치 5만 원이니까 5년 동안에 감가상각 해봐야지. 그러면 56만 2천 원에다 90원에다가 5만 원을 빼고 내용연수 5년 하니까 10만 2,418원이 올해 감가상각비지. 그리고 복구 충당이 현재 가치가 62,090원에서 1년 지나서 유효 이자율 10%로 더 추가로 올려야 되니까 10% 계산하면 6,209원이 이자 비용 떨면서 복구 충당 부채 6,209원. 그러면 62,090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5년 후에 가면 10만 원으로 이자 비용 포함해서 맞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2001년 말로 하라 그랬으니까 감가상각비는 10만 2,418원 하고 그 다음에 6,209원이 첫 해 복구 충당 부채 전입액이 나오지. 첫 해 추가를 해야 될 이자 비용. 그래서 복구 충당 현재 가치로 한다. 이것이 올해 안에 복구할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건 15번 가봅니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시설 수선 유지 교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후속 원가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 후속 원가는 1. 일상적인 수선 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의 교체 이런 것들은 자산이 돼서는 안 돼. 그냥 수선비 비용 처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일부 시설의 일부에 대한 교체로 효율이 향상이 되고 자본적 지출이죠.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건 효율이 증대, 내용연수 연장, 가치 증가니까 당연히 자산 원가에 포함시키는 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너무나 쉽네.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다. 정기 검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을 대처하고 용광로 통을 바꾸고 하는 것들은 자산의 인식 기준이 충족했을 때는 원가에 포함시키고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는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인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용 처리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어폐가 있잖아요. 인식을 했대는데. 일상적인 수산 유지에 발생하는 원가에는 시설 유지, 인원에도 노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산의 인식이 충족한다면 자산을 인식한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서로 상반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충족하더라도 자산, 이건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17번 가봅니다. 다음 중 매기 감가상각액의 차익이 매기 같다 그러면 정액법이에요. 근데 차액을
동일하게 나타난다. 차액이 동일하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연수 합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정률법은 앞에는 굉장히 크고 두 번째는 작아지고 하나의 체감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차이가 나오는 게 연수합계법. 그 이유는 뭘까? 여기 한번 보세요.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다. 10만 원이다. 감가상각 금액이 5년이면 연수합계가 15니까 1, 2, 3, 4, 5 하니까 15니까 15분의 5 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나온가? 9만 원 할까? 금액이 안 떨어지나? 그래, 9만 원 해봐. 9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5 해보세요. 얼마 나온가? 3만 원.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9만 원 곱하기 15분의 그 다음 연도는 4가 돼야죠. 그럼 금액이 얼마? 계산 직접 해주세요. 저보고 하라 그러지 말고요. 얼마 나와? 동생? 3만 4천 원? 2만 4천 원 아니요? 그 다음에 다음 연도 또 해볼까? 9만 원 곱하기 15분의 3 해봐요. 금액 18,000원. 그럼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3만 원과 2만 4천 원 차이가 얼마? 6,000원. 그 다음에 2만 4천 원과 18,000원 차이가 얼마? 6,000원. 그러면 차액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666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슨 합계법이다? 연수 합계법이 그렇다 이 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충분히 한번 해보면 그냥 되는 거죠. 19번 가보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2,500원을 수령했대. 갚을 것은 아니래. 당연히 보조 받으면 그냥 쓰는 거죠. 영업용 차량을 한마디로 내용용수 5년 잔여가 0, 정액부로 상각을 하였다. 정부 보조금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회계 처리할 때 손익계산서 인식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이럴 때 간단하게 푸는 거, 보조금은 어차피 받은 것만큼 감가상각했던 거에 차감하니까 보조금 빼고 감가상각 해버리면 맞아요. 계산해볼까? 10,000원짜리 샀다. 감가상각이 5년이다. 1년에 2,000원씩이다. 근데 보조금 받은 게 얼마냐? 2,500원이다. 이것도 감가상각에 나누기 5에서. 그러면 500원씩 감가상각에서 제거할 것이다. 그러면 2,000원에서 감가상각을 제거한다면 500원 얼마 나와? 1,500. 그럼 답은 1번이지. 그러면 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어차피 보조금까지는 감가상각 하지 않고 어차피 감가상각 빼야 될 거니까 보조금 빼고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00원에서 나누기 아니 2,500원을 빼고 그럼 7,500원 남는다. 그럼 7,500원에서 나누기 5 하면 어떻게 나온다? 5 1은 5, 25 얼마? 1,500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이것이 바로 간단하게 처리한 방법이에요. 그럼 각각 감가상각을 해서 보조금만큼을 감가상각에 빼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빼고 그냥 한 방에 하든가. (21번도) 유사 문제입니다. 21번 21년 초에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10만 원, 기계장치 20만 원의 취득가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이고 잔존가치는 제로다. 회계 처리할 때 2001년 말 재무상태 표시된 기계장치 장부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장부금액. 그럼 장부금액을 그려보면 되겠지. 이게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것을 갖다가 바로 뭐냐 10만 원 수령한 기계장치 20만 원이다. 그 20만 원에서 10만 원은 없는 걸로 해버리세요. 그럼 나는 10만 원밖에 없는 거 아니냐? 10만 원 나누기 내용 연수 5년이니까 5년 하면 2만 원이다. 그러면 2만 원 감가상각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
10만 원에서 바로 뭐냐? 2만 원 빼면 남은 기계값은 얼마? 8만 원이 남겠지. 그래서 제가 풀 때는 이렇게 풀죠. 이걸 순리대로 푼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 기계장치가 원래 20만 원 아니냐. 그 다음에 감가 누계 첫째 2만 원 감가했지 않냐. 그리고 정부 보조금 받은 것은 이것도 역시 10만 원 받은 것은 한 번 감가 나누기 하면 1년에 2만 원, 2만 원만큼은 감가상각해서 제거했지 않냐. 그럼 남은 보조금은 얼마냐? 남은 보조금 얼마냐? 10만 원에서 바로 2만 원 남으니까 남은 보조금이 잔액이 8만 원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잔액이 바로 금액이 8만 원이 남게 되겠지. 그럼 감가상각 누계 20만 원과 그 다음에 감가됐던 거 보조금 남은 잔액 빼버리고 그 금액의 차이점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을 보시면 20만 원에서 마이너스 10만 원 빼고 5분의 1에서 2만 원 감가상각 빼고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은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2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 2만 원과 보조금 받은 거 원액 10만 원 없는 걸로 쳐버리면 금액은 잔액은 8만 원만 남게 되는 것이죠. 답은 금액이 8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00톤의) 철근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다. 내용연수는 4년이고 잔존가치는 20만 원, 200에 취득가 했다. 정률은 0.44이고 1차년도 4차년도까지 기계장치 철근 생산량이 100톤, 아니 10톤, 20, 30, 40 경우 1차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의 가장 큰 게 뭐냐? 첫째, 얘는 탈락. 얘는 탈락. 그 다음에 정률법은 일단 예상에 들어가고 정률법보다 연수학기법에 의해서 정률법이 크니까 얘가 바로 1등 후보. 모두 동일한 건 틀렸고.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는 다시 무슨 비례? 생산량 비례는 초기에 10톤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 바로 1, 2, 3, 4 바로 총 100톤 중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 정률 0.44%가 제일 많게 되겠지. 그래서 정액법으로 계산한다면 45만 원, 그러면 88만 원 나오고 연수학계는 72만 원, 바로 톤수로 계산하면 18만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3번의 정답은 무슨 법이 답이 된다? 정률법이 현재 이 상황은 가장 크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중체감법이 나왔다면 다시 무슨 체감법? 이중체감법이 나왔다면 그게 답이 돼야 되겠지. 제일 크니까 정률보다 더 높으니까. 25번 하나 풀고, 네, 하나만 풀고 하게 끝내겠습니다. 21년 초에 내용윤수 4년 잔존가치 200원짜리를 2,000원을 취득했다.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21년 만에 동설비를 1,400원에 처분했을 때 인식할 처분 손익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일단은 여기에 해당된 거 2,000원의 원가 잡고 마이너스 감가상각을 해봐야 되겠지. 내용윤수 4년이니까 잔존가치는 200원이니까 1,800원에 대해서 나누기 4니까 4일은 4, 4, 4, 16, 4, 5, 20 금액이 얼마 나와요? 450원 감가상각. 그럼 몇 년치 감가상각이냐? 1년치니까 2,000원에서 450원을 감가상각 무게를 빼주면 이 자산의 장부 가치는 얼마나? 1,550원이 나오지 않냐. 그럼 1,55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으므로 1,400원에 내다 팔았으니까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150원이 뭐가 나온다? 손실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주 풀어보면 금방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